7번 갑니다. 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to hear a recording of your own voice? 여기서 이제 have you ever 요게 많이 쓰는 표현이지. 뭐 해본 적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는 놀란 적 있냐? 들어서 놀란 거야? 너의 목소리 녹음을 들어서 놀라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자, 우선은 이거는 감정 형용사로서 우리가 좀 내신 공부할 때 잘 봐야 되는 대상, surprising, surprised 이거 구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have, been, pp 이거는 완료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지. 너 놀라본 적 있어? 놀란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만들다인데 놀라게 만드는 걸 당해본 적 있어 이거거든.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완료 수동이라는 것도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have been pp 그 다음에 감정 형용사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 거 you might have thought 너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내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들린다고? 라고 너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는 조동사에다가 완료 시제를 붙였지. 조동사에 완료 시제 붙이면 과거로 해석하라는 뜻이야. might가 추측이지. 그러니까 과거 버전의 추측이니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과거에 했던 추측을 말한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밑줄 한번 쳐볼래? 뭐 동그라미 쳐도 될 것 같아. what, like 이렇게. 자, what, like는 how로 대치가 됩니다. 근데 how를 쓸 땐 like를 쓰지 않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is that really how my voice sound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how랑 what like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어법 문제를 잘 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어법 문제를 내잖아? 그럼 얘는 like 있으니까 what이 맞지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like를 지우면 how가 정답이야. 이거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내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들린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너의 액센트는 강세지. 한글로 말하면 강세라고 나올걸? 억양이라고 나오네. 너의 악센트는, 너의 억양은 아마도 더 두드러질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보면 강조된다 이렇게 나와. 강조된. 너의 억양은 더 강조될지도 몰라. 그 레코딩에서. 뭐보다? 너가 깨달았던 거보다. 깨달았다가 말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거보다 녹음에서는 너의 억양이 더 강조되어 들릴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신의 목소리는 higher, 더 높아. 뭐보다? It seems to your own ear. 너의 귀에 보이는 것보다. seem을 이게 우리가 보통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들리다로 해석을 할게. 그게 자연스러울 거거든. 너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런 경험 있잖아.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내가 진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 This is of course. 물론 This is quite a common experience. 이거는 꽤나 흔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quite, 꽤 이런 뜻이지. The explanation is actually fairly simply. 설명은 사실 매우 simple, 단순합니다. fair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의미가 생각보다 많다.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 요거를 fair라고 하기도 해. 요거 가끔 쓰거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뭐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만, 그 다음에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어. 상당한 혹은 뭐 괜찮은 이런 뜻도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He is so fair 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진짜 공평해 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 He's so fair. 쟤 괜찮아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fairly가 상당히로 쓰였지. 다음 거. There are two pathways through which we perceive our own voice when we speak.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행사로 잡고 선행사를 수식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두 가지 경로가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너네가 이번에 어법이 안 나온다 했지?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래도 이건 중요한 어법이긴 하거든.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 보면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라서 through야. 경로를 통해서 그 뉘앙스를 인식하면서 해석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요 한 가지는 한 가지 경로를 말해. 자, 한 가지 경로는 어떤 경로냐면 through which we perceive most external sounds, like waves that travel from the air through the outer, middle, and inner ear. 여기까지 닫자. 자, 한 가지 경로는 어떤 경로냐면 아까 말했지? 전치사 관대가 또 나왔어.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경로야. 다시, 하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경로야. 가장 외부적인 소리를. 우리가 외부적인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파동처럼 이동하는 공기로부터 아우터 이어면은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할 거거든. 이라는 말 자체가 귀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를 통해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동,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그래서 닫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얀색 괄호 자체가 요 전치사 관대 때문에 괄호를 열고 닫고 한 거거든. 근데 그 흰색 괄호 안에 보라색 괄호가 다시 한번 열고 닫고 했지.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첫 번째 경로가 뭐냐면 이제 외부적인 소리를 듣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But because our vocal cord, 성대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뭐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There's a second internal path. 두 번째 내부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지. 외부적인 거는 귀를 통해서 듣는 거. 두 번째는 내부적인 건데 이제 내 목소리, 성대가 떨리기 때문에 내 몸에서 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내부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다음 건 Vibrations are conducted through our bones and stimulate our inner ears directly. 자, 그 진동은 이렇게 병렬 체크 먼저 하자. 자, 이 부분을 전해지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전달되다. 전해지다. 자, 진동은 우리의 뼈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고 stimulate, 자극합니다. 우리의 뇌이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하고 병렬이지.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low frequencies are emphasized along this path. 더 낮은 주파수는 강조되어집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로는 내부적 경로를 말하는 거지. 인터널. 내부적 경로를 통해서는 이 주파수가 더 강조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이 단어를 좀 비교해서 볼 건데 emphasize가 강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거 한번 적어볼래? emphasize. 생긴 거 엄청 비슷하거든.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강조하다. 이거 나랑 오래 같이 공부하면은 여러 번 보는 단어야. 내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 패시가 마음이야. 그래서 공감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다음 거. That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and richer to yourself. 그것은 만들어. 너의 목소리를 뭐 하게 만들어. 더 깊게 들리게 만들어.
더 풍부하게 들리게 만들어. 사운드가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뜻이지. 너의 목소리를 더 딥하고 더 리치하게 들리게 만듭니다. 너 자신에게. 뭐보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지도 모르는 것보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지도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의 주제 자체는 되게 단순하지. 내가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나는데 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글쓴이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38번. 이제 얘가 조금 어려워. 37번보다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은, 생물학자들은 구분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similarity, 유사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 근데 그걸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겠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nalogous trait는 요게 유사한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그래서 적어볼래? 유사한. analogous, 유사한. trait는 특징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유사한 특성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아. 근데 이거를 학술 용어로 얘기를 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상사형질이라고 나오거든. 형질이라는 말이 특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상사형질은, 상사형질, 이게 이제 같다라는 뭔가 특징을 말하는 단어라고 보면 돼. 같은 특징이란 뜻일 거야. 상사형질은 어떤 거냐면 that have a common function but arose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and are in a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하고 이렇게 닫으면 돼. 여기가 참 어렵거든. 잘 끊어볼게. 자, 이 상사형질은 뭐 동일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요 trait에 대한 대명사야. 요거를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준다라고 생각해보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arose, 발생해 다른 가지에서, 혹은 뭐 분야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영역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애초에 branch라는 말 자체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시 진화의 나무에서 다른 가지에서 발생했대. 진화의 나무의 다른 가지에서 발생했던. 그리고 색깔을, 그리고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기관은 아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어법이고 뭐 다 됐고 이제 내용적으로 생각해보자. analogous trait는 뭐냐면, 상사형질이 뭐냐면 얘네들은 공통의 기능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아. 기능은 똑같은데 진화의 나무라는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해. 그리고 어떤 중요한 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기관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자, 적어볼게. 뒤에 예시 보면 훨씬 편할 거야. 자, 상사형질이 뭐냐? 같은 기능. 같은 기능을 가지고 다른 가지, 다른 영역에서, 다른 브랜치에서 발생했고, 아주 중요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해석이 뭐라 나오나? 중요한 면에서는 동일한 기관은 아니야. 자, 뒤에 봅니다. 뒤에.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까지가 주어인데,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둘 다 사용되어져. 비행을 위해서 둘 다 사용되어져. 그리고 어떤 방식에서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 Anything used for flight, 비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은 has to be built in those way,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지. 다시, 비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무언가가, 이거 아마 날개일 건데, 비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어떤 거, 날개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들은 발생했어. 독립적으로 발생했어. 진화해서. 그리고 그들은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어. have in common이 공통으로 가지다라는 뜻이야. 공통으로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nothing이 들어갔으니까 공통점이 없어. 비행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걸 넘어서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이렇게 보면 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둘 다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 어떤 면에서? 왜? 비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그 날개가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만 그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거야, 진화에서. 그리고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 비행에서 사용된다라는 거를 넘어서는 공통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새와 벌의 날개. 오른쪽에 적은 거 다시 한번 봐봐. 같은 기능을 가져. 근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부분이 있을 거고, 벌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건 다른 영역이래, 글쓴이가. 엄밀하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지.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동일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유사하게 생기긴 했지. 그 얘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형질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서술을 요만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거 안 하기 조금 찝찝해서 쓰고 넘어가 볼게. arouse라는 단어를 동사 원형으로 쓰면은 arise라고 볼 수 있어. 이게 arise, arose 이렇게 가는 건데, arose 이렇게 변하거든.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같이 적어보면 arouse라는 단어도 있어. 이거는 자동사고 타동사야. 그래서 aroused 이렇게 가는데, 밑에 거는 발생하다고 위에 거는 발생시키다라는 뜻을 가져. 밑에 거는 발생하다. arise, arouse. 자, 넘어가서 homologous trait. 오른쪽 해석 보면은 상동형질이라고 나오네. 자, 대조적으로 상동형질은 여기서 이 호모라는 말 자체도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 아까 애널로구스도 같은이라고 그랬잖아. 호모도 같은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제 같긴 같은데 뭐가 같냐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상동형질은 may have, may not have 두 번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descend, 내려왔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어. 그리고 가지고 있어.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리키고 있는. They are being the same organ. 그들이 똑같은 기관이다라는 걸 가리키는 어떤 공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써야겠다. homologous.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안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공통의 조상에서 내려왔어. 그 다음에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공통의 구조가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똑같은 기관이다, 같은 기관이다라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얘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다르지. 얘랑. 그 다음에 어법이 안 나온다고는 했으나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가리킨다, 이 동사가
목적어로 동명사를 가지고 있어. 동명사. 근데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하나 나와.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쓸 수 있거든. 목적격으로 써도 되고 소유격으로 써도 되거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은는이가로 해석을 해줘야 자연스러워.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같은 기관이다 라는 것, 이렇게 해야 말이 자연스러워. 의미상의 주어, 그들이 같은 기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의 구조. 이렇게. 자, 이제 예시를 봅시다.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는. 그리고 front leg of a horse, 말의 앞다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지.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modification of the forelimb, forelim이면 이 lim이라는 단어가 팔다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사지라 그러지. 그게 lim이고 fore가 앞이야. 그래서 앞발이야. 앞발. 해석에도 보면은 앞다리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modification, 요 정도 단어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변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앞다리의 변형이야. 누구의 앞다리? Ancestor of all mammal,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가 변화한 거야. 자, 그래서 예시로 박쥐의 날개, 그 다음에 말 앞다리. 그럼 이제 위에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볼게. 공통의 기능 아닌 것 같지? 날개하고 다리하고 공통의 기능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거 X에 해당하는 거고,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래. 같은 포유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알고 보면 공통의 구조고 같은 기관이래. 굳이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겠지. 자, 이렇게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 자, 비기능적 특성이란 뜻이야. 비기능적 특성. 오른쪽에 비기능적 형질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들은 비기능적 특징을 공유한다. 아이고, 마치 뭐처럼 the number of bones, 뼈의 개수와 같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연결되는 방식과 같은. 이런 어떤 기능에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통점이 있다.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자, 내신할 때는 the number of, a number of는 꼭 알아야 돼.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a number of는 많은. 이런 건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지. 다음 거.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analogy, 아까 위에서 말했던 요거. 그 다음에 homology는 밑에서 말했던 요거.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상사성, 상동성. 상사성, 상동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쳐다봅니다.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 기관의 전반적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성에 집중합니다. 가장 쓸모없는 특성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일치불일치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사성,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들은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지. 제일 쓸모없는 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구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치불일치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